전 세계를 흔들었던 그룹 BTS가 2.0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 컴백 뭔가 좀 이상해요. SNS를 뒤덮은 앨범 이름은 단 3글자, 아리랑. 그리고 이들의 첫 무대는 다름 아닌 500년 역사의 궁궐, 경복궁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BTS의 컴백 소식은 언제나처럼 뜨거웠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종류의 열기였어요. 팬들은 아리랑이 뭐지? 라며 궁금해했고 한국인들은 BTS가 아리랑을? 이라며 놀라워했죠. 아리랑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리랑은 정해진 가사나 멜로디가 딱 하나만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한국의 거의 모든 지역마다 자신들만의 아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아리랑은 신나고 어떤 아리랑은 아주 슬퍼요.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수대까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럼 이 모든 아리랑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가사예요. 여기서 고개는 언덕을 의미하는데 인생의 힘든 순간, 역경을 상징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고향을 떠날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한국인들은 이 고개를 넘으며 아리랑을 불렀어요. 즉, 아리랑은 한국인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한이 담긴 영혼의 노래 같은 거예요. 사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마음속 깊이 쌓인 슬픔과 억울함.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담은 복합적인 감정이죠. BTS는 바로 이 한과 그것을 극복하는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아리랑을 선택한 게 아닐까요? 전 세계의 팬들에게 각자의 삶이라는 고개를 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장소로 이들은 경복궁을 선택했어요. 경복궁, 서울 한복판에 있는 조선 왕조의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궁궐이죠. 1395년에 처음 지어졌으니 6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셈이에요. 경복궁이라는 이름에는 하늘의 큰 복을 받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새로운 나라 조선이 영원히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거죠. 하지만 경복궁의 역사는 이름처럼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은진왜란 때 불에 타서 300년 가까이 폐허로 남아있기도 했고 일제강점기에는 궁궐의 많은 건물이 강제로 헐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한국의 역사적 고난을 그대로 품고 있는 장소인 셈이죠. 그런 경복궁이 지금은 복원되어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어요. 수많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모습이 마치 아리랑 고개를 넘어온 한국의 역사와 닮아 보이지 않나요? 상상해보세요. BTS 2.0의 컴백 무대가 펼쳐지는 경복궁의 밤. 무대는 궁의 중심인 근정전 앞뜰이에요. 왕이 즉위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가장 장엄하고 중요한 공간이죠. 멤버들은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노래, 아리랑.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해금 소리가 세련된 비트와 어우러지며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 탄생해요. 그들의 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또 부드러워요. 때로는 역경에 맞서는 강인함을, 때로는 상처를 보듬는 위로를 표현하죠. 600년 된 궁궐 앞에서 가장 현대적인 K-팝이 한국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노래하는 순간이에요. 이 역사적인 무대는 TV와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BTS의 노래를 통해 처음으로 아리랑을 듣고 그들의 춤을 통해 처음으로 경복궁을 보게 되는 거죠. 공연이 끝나고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빠지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펼쳐진 거대한 광장이 바로 광화문 광장이에요. BTS가 무대를 가진 경복궁이 역사의 공간이라면 광화문 광장은 현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광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곳이죠. 월드컵 때는 다 같이 모여 응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도 하고요. 광화문 광장에는 2명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 동상이 서 있어요. 한 명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또 다른 한 명은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죠.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 광장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BTS의 무대는 과거의 공간인 경복궁에서 시작해 현재의 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비추며 끝나요.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광화문이라는 하나의 문을 통해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연출이죠. 아리랑의 슬픔을 이겨낸 역사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미래의 역사가 될 거라는 메시지. BTS 2.0은 이 거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의 무대로 압축해서 보여준 거예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BTS는 이번 아리랑 앨범을 통해 그 말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어요. 자신들의 뿌리인 한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언어로 세계와 소통한 거죠. 이제 아리랑은 더 이상 한국인들만의 노래가 아닐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순간을 위로하며 흥얼거리는 노래가 될 수도 있겠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하면서요. 또 경복궁은 단순히 오래된 관광지가 아니라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될 거고요. 언젠가 한국에 오게 된다면 광화문 광장에 서서 경복궁을 바라보세요. 아마 BTS의 무대가 떠오르면서 이 장소가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새롭게 보일지도 몰라요. 과거의 아픔, 현재의 활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대까지 모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BTS 2.0의 아리랑 컴백, 이것은 물론 저의 상상으로 꾸며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닐 거예요. 한국의 문화는 이처럼 깊고 다채롭고 또 세계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리랑의 한과 희망, 역경을 이겨낸 경복궁의 역사,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광화문 광장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을 그리고 K-팝을 만든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한국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